거래클럽의 날인의 정영입니다. 자, 오늘도 종합주가지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도 못하고 큰 폭으로 내리지 않고 그냥 항법에서 좀 끝나긴 끝났지만 그래도 경기는 계속 여전합니다. 자, 강남 구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선 정우주입니다. 자, 지금 종목 장세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 전문가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지수가 좀 살아나고 있죠. 어제 전일 제가 좀 이제 반등 가능성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지금은 역시 IT, 자동차, 이제 중소형주 종목 장세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리네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나 종목이나 항상 하루, 3일, 5일 연속적으로 조정을 받을 적에는 장중의 이격률, 그러니까 5일선 내까지 이격률에 따라서 항상 반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등이라고 하는 경우는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반등이 나타날 적에 함부로 뛰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상승 전환되는 거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거래가 늘어나는 거 보고. 자, 종합주가지수 보면은 오늘도 연속해서 계속 밀리고 있다가 5일선 밑으로 흐르고 있다가 오늘 약간 좀 반등해서 오했는데 그래도 종가는 소음선이 발생됐습니다. 이 소음선은 하락 중에 나타날 때는 하락을 지향한다 또는 하락 중에 하락 영속성이다. 근데 하단 추세 근접할 때 매수권 지지선이 아닌 상태에서 소음선이 발생됐습니다. 이럴 때는 하락 지속형, 좀 더 추가 하락에 무게중심을 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밑에 보면 투자 심리가 50 이하, 투자 심리 호전이 안 됐죠. 단기 지표도 50 이하. 현재 보면 모든 지표가 방향을 우하향으로 가리키고 있고 우에서 파라볼릭이죠.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파라볼릭이 우하향으로 꺾인 상태에서 이격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격이 짧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반등의 폭도 짧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상승세를 바라기보다는 추가 하락에 무게중심을 둔다. 또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급등락 좀 대비하시기 바라고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거래가 느는 걸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추세, 파라볼릭 추세가 우하향 패턴. 현재 5일선 밑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갈 것이다. 이건 예상이지만 현재 흐르고 있구나. 일단 경계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강남선님. 네,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많이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1차적 지지권이 첫 번째 2000대 초반이긴 한데요. 첫 번째 지지권이란다면은 원래 그 최바닥권 바로 여기 되겠죠. 2018년도 12월 달에 최바닥권의 첫 번째 지지권 그리고 그 최근 이번에 바닥쳤던 그 라인의 저점 그래서 2000대 초반에서 조금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이 두 라인에 대한 지지권 설정하시면서 조정폭을 조금 더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지권이 1980포인트 때 전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월봉의 쌍바닥 가능성에 염두에 두는 정상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조정, 추세 이탈, 지지권 이탈, 근데 그게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쌍바닥 가능성을 일단 두시면서 종목 장세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로 봐서는 일단 시장에서 어떤 급락 이런 것보단 종목 장세 계속 초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월봉의 전저점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일부 종목 장세 계속 진행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인 낙폭과대가 이루어진 상태 바로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선취매수성으로 종목을 좋은 종목 있으면은 공격한다면 좀 부담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아직 저점은 아니지만 추가랑 여전히 있겠지만 현재 작년도 1년 내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 빠진 상태에서의 쌍바닥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시점에 연속 3개월 빠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좋은 종목이 있다면 한 번쯤은 도전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 일단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재차 수급이 좀 복귀됐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로 이제 강세일봉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코스닥에 강세일봉이 나온 이유가 오늘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낸드 플래시 쪽을 이제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 가격 반등과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왔죠. 일단 무엇보다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 오늘 의회 증언 연설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 결과에 따라서 아마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일단 오늘 종가로 강세일봉이 나온 만큼 내일 5일선 회복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반도체 그리고 IT 그리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 위주로 중소형주 업종 위주로 일본 규제 이제 반사익 수혜주들 위주로 좀 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추세는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 이 하단 추세 부근 600포인트대 이제 중반대 600 한 40포인트 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장기 저 밑에 있는 60개월 이평선 부근 또 100개월 이평선 부근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화웨이 쪽이랑 이제 제재 완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증시의 투심 개선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내일 만약에 5일선 회복되면 일단 점진적 바닥 다지는 국면 이후에 추가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650포인트대 후반대가 되겠네요. 재차 지지권으로 설정하면서 매매 전략이 양호할 것 같습니다. 시황 설명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나래는님. 자, 제가 항상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적에 고래 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차트는 길이다. 그다음에 차트는 길다. 그다음에 또 추세선이 있죠. 이 추세선은 차선이다. 이 차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본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 동국 RNS가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 일본에서 반도체 규제에 따라 가지고 소재 개발업체, 핵심 소재, 일본의 독점하고 있는 소재 개발을 개발했기 때문에 아주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한가 직행을 할 적에 원래 첫 상따라고 그러죠. 첫 상따. 근데 이 상따를 할 만한 종목들 잘 보면은 바닥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이 애바닥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보면 동구 RNS가 첫 번째 애바닥을 시연하고 여기서 단기 지표와 함께 투자심리 3박자가 맞는 상태에서 행보 등락을 보입니다. 이럴 적에 두 번째 바닥을 치고 세 번째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쌍바닥형 가운데 갭이 떠 있죠. 이걸 보면 강세 패턴. 그래서 현재 보면은 어저께 아래 위에 꼬리에서 양선이 발생이 되면서 거래량이죠. 이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럴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어야 된다. 또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있습니다. 매수 신호를 보내야 된다. 또 밑에 고래 방향이 우위로 잡혔느냐, 우위로 다 잡혔다. 그래서 바닥 100일 3일 천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닥 3 바닥을 형성하고 급등세가 나타날 때 대기 매물대가 있어요. 근데 이 대기 매물대를 돌파할 때 거래가 계속 늘어나는 것보다 늘어나다가 딱 중단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일 오늘 첫 공이니까 내일 모레까지 연속 3일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엄청 호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엄청 호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간다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거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강세 현상을 보일 적에는 보유 관점이 되는 것이고 거래가 계속 터진다? 네, 그럴 때는 약간 대기 매물 돌파했으니까 이식 매물이 나올 적에는 약간 안착하면서 점진적 상승 전환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거래량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5개월 2점 회복하면서 3박자가 맞는 상태 3박자라고 하는 경우는 선행성 지표입니다. 1봉 주봉, 월봉 또는 일봉에서도 일봉, 거래량, 투자심리 요 세 개가 일치되는 것이 선행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행성 지표가 잘 맞고 있기 때문에 고래 방향이 우위로 잡혔다. 우위로 잡히면 그 방향에서 신고가 패턴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신고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정도 일봉에서 5일선 매매 전략이 제일 안전한 매매 전략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 선생님.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MOU 계약 체결한 수소 에너지 쪽, 그래서 현대차와 그래서 수소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일지테크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차트상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일지테크의 대량 거래가 2번 터지며 기둥을 2번 세웠죠. 그 2번은 형성하는 과정에서 직전에 신저가 속에서 말뚝을 받고 기둥 세우고 거기를 돌파하면은 시세 분출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요 빨간색의 20개월 이평선 돌파는
월봉의 생명선 돌파이기 때문에 본격적 장기 상승면에 진입한다 해서 돌파되면서 시세 분출이 나왔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일봉상 상단에 온 상태로서 722선 저항권 부근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쯤 선행 매도 관점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대 양봉 우리가 고점 돌파 속에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해가지고 장대 양봉이 나오며 대량 거래 실리게 된다면 단기 고점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수익 챙기면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RF셉일 텐데요. RF셉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는 AI 쪽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인터넷에 투자하겠다라고 조언했던 손정희 회장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 조언한 것은 AI다 그랬죠. 그 당시에 IT 버블이 털 정도로 급등 시대가 나왔던 인터넷 시대 이제는 AI가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단기적 매매보단 추세적 상승에 기대를 걸면서 현재 투자 심리가 시그널을 돌파함에 따라서 본격적 상승권에 들어갔다 해서 흔들고 돌파했기 때문에 연속적 상승에 초점 맞추며 22선 손저가를 잡고 추가적 상승 노리신 전략 꿈의 차트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이번엔 제가 APS 홀딩스라는 좀 종목을 또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벌써 2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 APS 홀딩스 최근 들어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AP 시스템의 주주회사죠. 최근 들어 이제 파인메탈 마스크 쪽에 OLED 핵심 부품 쪽에 사업을 확대하면서 최근 들어 주가가 이제 반등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죠. 이 종목도 이제 일본 쪽에 일단 독점하고 있는 이제 부품 쪽이 이제 분야인데 그쪽에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괄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일본 규제 또 수혜주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 이제 일본 소재 쪽, 부품 쪽 이런 국산화하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자산 가치 대비는 아직도 저평가돼 있죠. 오늘 시가부터 해서 종가까지 묵고리 소 양선 형태의 강세일봉이 나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가부터 종가까지 강한 패턴에 있는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내일장, 단기는 약간 대발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지난달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됐죠. 이제 이번 달 20개월의 평선 돌파와 함께 쌍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있죠. 아직 MACD 빨갛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만큼 월봉 보조 지표들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과열 국면에 있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쌍바닥 패턴이 형성된 만큼 그 추세 상단 추세 꼭대기까지 한번 추세를 그어보면 이 종목의 상단 추세 저항권은 저 위에 23,000원대 부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000원대 후반, 23,000원대.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배 가까이 갭이 지금 벌어져 있죠. 지금 현재 주가 대비.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월봉 차트를 봤을 때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 상단 추세까지 먹을 수 있는 폭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도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바닥에 있을 때 역시 임원이 추가 매수가 들어왔던 기업이죠. 그리고 역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 제가 항상 최근 들어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드려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항상 먹을 수 있는 폭이 많은 기업들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신사업 투자하고 바닥에 있을 때 뚜렷한 세력, 임원들이 들어오든지 최대 주주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제3의 기관 세력들이 대량 매집이 이뤄진다든지 이렇게 뚜렷한 세력이 들어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 삼박자가 맞는 기업들을 위주로 관심 있게 봐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종목도 해당 사항에 역시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최근 들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1선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11선, 단기는 11선 매매가 양호할 것 같고요.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1차 저항권은 저 위에 721선 부근인 만원대 부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지지권, 중기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이 양호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11선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조금 더 단기 짧게 잡고 본다라고 하면 역시 5일선이 중요한 지지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일선 부근, 5일선 매매의 단계는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종목 설명드리면서 20% 올라왔는데요.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종목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APS 홀딩스 다음으로
이 링크제니시스라는 종목을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링크제니시스 대표적인 이제 인공지능 역시 또 이제 관련주 중에 하나죠.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플러스. 그래서 일단 링크제니시스는 재무 상태가 우량하다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고요. 이 종목 다시 바로 월봉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이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달 파라볼릭이 밑에서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됩니다. 월봉 차트 이제 투자 심리도 50까지 올라왔고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조 지표를 봤을 때 과열권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보조 지표가 아니죠. 일봉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달 20개월 평선 회복이 된다고 하면 다음 달까지도 추가적인 관심권은 유효할 것 같고요. 월봉상 추세를 그어보면은요. 이 하단 추세 부근 추세를 그어보면 이번 달 5개월 평선 회복 안착과 함께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쓰리바닥 전할 때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링크제니시스 일단은 바닥에 있을 때 이 종목도 자사주 매입도 6,000원대 부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자배종 유상증자가 8,000원대에서 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뚜렷한 세력이 있죠. 자사주 매입 그리고 제3 4차 산업혁명 투자조합에서 이제 8,000원대에서 100억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 거래가 시현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신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APS 홀딩스랑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이 덕목이 어느 정도 또 적용되는 또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뚜렷한 세력, 거래량 급증, 신사업 투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제니시스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갑자기 이제 시가가 번쩍거리고 출발했죠. 그리고 나서 재차 밀렸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상투 신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주식은 항상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대음선이 나오고 일정 기간 상승한 이후 그럴 때를 일단은 단기 상투 신호로 좀 볼 수 있는데 역시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아직 삼자배종 유상증자도 이제 들어왔던 작년도에 들어왔던 물량도 올해 9월 달 때까지는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세력도 이탈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자사주 매입도 들어온 상태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일선 매매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쭉 5주선을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이 또 양호할 것 같습니다. 약간 5주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시가 이하 또 5주선 근접 시 신규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보유권이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강남 큰 손님. 예.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앞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AI, 바로 첨단 산업, AI 쪽이라든가 첨단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고 그러죠.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추가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AI, 첨단 산업 똑같이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관련주, RFSM이 앞으로 점진적 상승을 잘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제가 옴니 시스템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 시스템은 이번에 손정 회장이 7월 4일 날 온다라는 얘기가 나면서 주가가 한번 강세를 띄었죠. 그렇지만 바로 주가 강세를 띄었지만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미 주가가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되반등, 바로 쌍봉 치는 국면에서 7월 4일 날 방한해서 미리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실제 호재가 나오면 주가는 미리 선 반영했기 때문에 호재가 나올 때 오히려 주가는 빠질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항상 그 당시에 매도 관점에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 쌍봉을 치면서 대응봉 나오며 22선 붕괴, 당연히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매매 방법을 잘 익혔다면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은 제가 KT 서마린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겁니다. 이번 7월 4일 날 손정 회장이 온다라는 얘기가 나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갔죠. 그래서 슈퍼그리드 관련주라든가 손정 회장의 어떤 정책 관련주의 종목들이 미리 올라갔기 때문에 미리 올라가고 실제 노출되면 주가는 빠진다. 근데 바로 직전 날에 7월 3일부터 음봉이 나왔죠. 바로 이날 매도 내지 다음 날 하락 대비 시가에 매도를 쳤다고 한다면 역시 옴니 시스템과 KT 서머에 대한 매도를 잘 쳤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가 이탈한 상태로서 이미 주가는 이미 시세가 나오고 끝났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났고 다시 한번 언젠간 기회를 잡아야겠지만 지금은 관망 자세가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인포마크인데요. 역시 이제 손정 회장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2대 주주로 놓여있는 회사가 바로 인포마크겠죠. 그래서 기대심도 올라가고 바로 7월 4일 날 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주가 올라가고 오면서 주가는 빠졌다는 점. 그래서
항상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재료가 노출되면 주가는 빠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뉴스가 터질 때 주식을 매수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리 전문가님. 자, 저는 오성 첨단 소재를 좀 볼까요? 실적 호전과 더불어 오성 첨단 소재가 현재 50억치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와 더불어서 현재 급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한 17% 정도 올랐는데 이 밑에서 보시면은 현재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침체권이라고 그러죠. 맨 위에 보면 720선이 우회가 서 있어요. 이렇게 우회가 서 있는 상태 밑에서는 침체권을 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행보등락 점진적 상승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체권에서 거래가 늘어날 적에는 일단은 세력 패턴을 보기 때문에 역시 5일선 매매가 유의하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그중에서도 통신 관련 통신 장비죠. 네, 그중에서도 OE솔루션, KMW 역시 대장주 관점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전환되면서 현재 신고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패턴 되어 있는 종목은 우리가 손절가를 잡을 적에 반드시 5일선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또 3박자가 맞는 상태 또는 현재 거래가 늘어난 상태,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고 3박자가 맞는 상태, 대기 매물대를 돌파 안착한 상태, 또 밑에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 보내고 고래방이 오히려 잡힌 상태에서는 신고가 경신하면 그 다음날 정도 거래가 늘어날 적에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주봉 상태를 보시면 많이 올라온 종목이 재차 상승돼 갈 적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동작 빠르신 분들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월봉 상태에서 보면 현재 연속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연속 올라왔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이 본래 상투권이기 때문에 조금 맛보다가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바닥에 있는 걸 손하시기 바라고 현재 상태에서 초보자다 하더라도 매매를 하고 싶으면 5일선 손절가 잡고 매매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강남 선생님. 예, 공개방송에서 제가 일지테크에 대한 상승 초기 기회를 드렸고요. 옴니시스템 같은 이렇게 고점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검색창에 MTNW 치고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10시에 공개방송 통해서 주도주, 바로 다음날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 특별히 장중 공개 방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중에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방금 오늘 설명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서 장중에 어떤 식의 움직임과 함께 매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일 장중 실시간 공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현 전문가님. 예, 지금 제가 이제 TV 방송 이제 끝나고 나서요. 바로 8시에 제가 또 공개 방송을 또 열죠.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또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또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 드리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바닥권에 거래 터지는 기업들, 앞으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 포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또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장중 공개 방송 이번 주 금요일 지금 바로 공개 방송 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린이님. 자, 주식은요 항상 파동에 따라서 때를 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식을 사려고 하지 말고 항상 때를 잘 맞춰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수가 급등할 적에 쫓아가는 것은 좋지 않고요. 항상 기다리면 저가 매수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투자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추격 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